워싱턴의 새벽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회의실, 조용한 공기 속에 단 한 문장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선언 없는 핵 억지력 완성.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제 동맹의 시대는 끝났다고 속삭였죠.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핵을 가진 걸까? 아니면 핵이 필요 없는 구조를 완성한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펜타곤의 데이터, 콜로라도의 조기경보센터, 하와이 해저에서 들려온 미묘한 음향 신호까지 모든 단서가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핵이 아닌 억지, 침묵 속의 혁명. 그건 무기보다 정교했고 선언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룰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의 회의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문장 하나가 70년 된 동맹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날 새벽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국의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혁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국방정보국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분석관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두 종류의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 대응 즉시 보고, 다른 하나는 경향성 패턴을 다루는 장기 예측 보고서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보며 균형을 잡는 일이 제 일이죠. 그날 아침에도 저는 전 세계 경보판을 훑었습니다. 중동의 붉은 점, 동유럽의 노란 파동, 그리고 동아시아의 회색 곡선. 그런데 화면 구석에 깜빡이는 한 줄의 제목이 제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선언 없는 핵 억지력 완성. 처음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은 언론이나 싱크탱크 칼럼에서 자극적으로 쓰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출처를 확인하는 순간 웃음은 목 안쪽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DARPA 연계전략 예측팀의 클래스 4 문서였습니다. 농담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즉시 접근 권한을 신청했고 그날 저녁 암호 토큰이 제 계정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요약부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핵폭발을 선언도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과 동급의 억지 패키지를 완성 중이다. 억지 패키지. 저는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핵탄두라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여러 체계를 한 덩어리로 묶어 억지라는 상태를 만든다는 뜻. AI 예측 요격, 극초음 속 활공체, 분산 벙커, 통합. 지휘통신 감시 체계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도식으로 결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튿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합참의장실, 국방장관실, NSC 보좌관실, 그리고 일부 동맹국 연락관까지 벽식의 초침 소리마저 도드라졌죠. 첫 슬라이드가 뜨자마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동맹의 배신 아닙니까? 그 말이 방안을 가로질러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혈통이 걸린 문제라서가 아니라 제가 잘 안다고 믿어온 세계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맥락이 삭제되는 순간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췄다는 증거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억지력 구조를 구축했을 가능성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상관인 필립스 대령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리 자네가 한국계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해.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틀렸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버지니아 랭글리의 지하 아카이브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강철 서랍의 손잡이를 당길 때마다 금속이 벽을 긁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 핵개발 시도 관련 문서를 꺼내 들추던 중 한 구석에 빨갛게 찍힌 도장을 보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시도, 미국의 저지, 공식적 중단. 그런데 이후 몇 장의 메모에는 은근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력 일부는 민수 명목의 연구로 재배치. 저는 그 문장 위에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에게 남는다 지금도 머리에서 울리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현재가 더 문제였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진행된 고도 제한지역, 항행금지 해역, 임시 통신 공백 시간대, 그리고 광학열적 시그니처 기록들이 서로 맞물려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일 아침 회의에서 이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찾아야 할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후 NSC에서 내려온 사전 질문 목록의 첫 줄이 이랬습니다. 한국이 우리 몰래 실험을 했다면 동맹관리 원칙은 어떻게 재설정되어야 하는가? 몰래와 재설정 사이의 간극이 저를 벼랑으로 밀었죠. 심야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레이첼 김 신호정보 분석가. 너 한국 합참미사일 사령부 통신 로그 중에 이상 패턴 찾고 있다며? 그래. 도와줄 수 있어? 잠시 정적.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작년 12월 특수탄 장착 훈련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어. 그때마다 방사능 방호 체크리스트가 함께 딸려 있었고 제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뜻하는 바는 그녀가 한 박자 쉬고 답했습니다. 나는 추정 안 해. 하지만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들어오면 못 돌아가. 저는 밤새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만약 이게 전부 착시라면? 그렇다면 내일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라면? 한국은 핵을 가졌다고 선언하지 않고도 핵을 능가하는 억지를 손에 넣은 겁니다. 제가 믿어온 동맹의 모양은 그 순간부터 균열음을 냈습니다. 보호자 피보호자의 프레임 안쪽에서부터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장 대신 미국 본토의 데이터로 한국을 보았습니다. 제게 허락된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센서와 로그, 항적과 스펙트럼은 국경을 훌쩍 넘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통합우주사령부 산하 조기경보센터에서 저는 한국 인근 상층 대기에서 관측된 비정상 궤적 데이터를 꺼내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체의 프로파일처럼 보였지만 상승 후 특정 고도에서 유선형으로 꺾이던 궤적은 탄도 비행의 단순 포물선과 달랐습니다. 궤적의 일부 구간에서 레이더 반사 신호가 약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도 있었죠. 담당 분석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플라즈마 블룸. 활공체가 고열로 둘러싸이면 레이더가 잠깐 물체를 놓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스트 마이너스 글라이드형 극초음속 활공체. 한국이 정말 그 영역을 운용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면 억지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요격을 상정한 경로가 무력화되니까요. 다음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협력팀이 도와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동의 연안 가상 발사점에서 특정 속도 고도각도를 입력하자 시뮬레이터는 동부가 주요 도시로 향하는 가상 도달 시간을 그려냈습니다. 6분, 8분, 12분. 정확성은 밝힐 수 없지만 결정 시간의 압축이란 현실만큼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대화의 시간을 파괴합니다. 잘못된 계산 하나면 상황은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저는 그 압축된 시간의 벽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뉴멕시코 화이트 샌즈 샌디아의 실험 보고서 열람은 또 다른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재진입 환경에서 열차폐 복합재가 보이는 온도 곡선. 민간 재료학 논문으로 위장된 특허들. 민군 전환이라는 라벨 아래 흘러가는 기술의 강줄기. 보고서를 함께 본 재료공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활공체 외피를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어. 저는 기록지의 곡선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으며 생각했습니다. 무기는 물건이 아니라 지속성이구나. 끝까지 견디는 것. 적의 요격보다 오래, 환경의 독성보다 길게. 버지니아 달그린에서는 전자전통신 로그를 맞춰보았습니다. 한국 근해에서 특정군 통신이 묵음으로 잠깐 빠지는 구간들, 그리고 그 전후로 뜨는 항행금지 통보. 표면적으로는 훈련이지만 그 시간대의 위성상에서 포착되는 열사인. 모든 건 합법과 관례의 경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모호성이 전략이라는 말을 저는 이때 처음으로 뼈에 새겼습니다. 적에게도 동맹에게도 한 발짝 모자라게 보여주는 방식. 그래서 모두가 함부로 단정 못하게 만드는 미학. 마지막 퍼즐은 하와이 펄하버의 수중음향 로그였습니다.
태평양 함대 정보부의 분석관은 저를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결론을 내려선 안 돼. 경고와 함께 틀어준 파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둔탁한 한 번의 봉우리, 뒤이어 여진처럼 깔리는 낮은 떨림. 그 직전 한국 해군이 훈련구역을 설정했다는 통보 기록. 그리고 몇 시간 뒤 국지적 방사능 수치 변동.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으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수평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날이었죠. 제 안에서는 반대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있을까? 그 무렵 MDA 미사일 방어국에서 놀라운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수십 개의 가상 목표가 난수처럼 회피. 기동을 반복하는 환경에서 AI가 목표의 도착 지점을 먼저 점유해버리는 요격 알고리즘. 쫓아가면 늦습니다. 도달 지점을 선점해야 합니다. 수석 엔지니어 에밀리 로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화면에서는 패킷이 흐르고 예측원이 겹치고 교차 살상 확률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해온 것은 공격과 방어라는 두 팔이 아니라 예측 대응이 하나의 고리로 이어지는 억지 구조라는 사실을요. 활공체가 있더라도 상대의 요격이 뚫려 있더라도 양쪽이 서로의 구조를 안다는 사실 자체가 발사 버튼을 무겁게 만드는 체계를 형성합니다. 억지는 기술 이전의 관계의 수학이라는 것. 상대가 내가 나를 칠 수 없음을 안다는 걸 내가 안다는 메타마이너스 확신의 계층. 저는 이걸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신뢰의 부정형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선입견과 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다 보면 동맹을 숫자로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얼마를 사고 훈련을 얼마나 하고 기지 사용권은 어떻게 나누고. 그런데 한국은 그 표를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70년 동안 보호받던 나라가 우리도 혼자 설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들고 그걸 선언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두려웠습니다. 성장의 순간은 대개관계를 바꿉니다. 부모-자식, 스승-제자, 보호자, 피보호자. 동맹도 예외가 아닙니다. NSC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제 보고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동시에 핵이 필요 없을 만큼의 억지 구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중명제와 함께 살면서 위기별 운영 규칙을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실무자석이 술렁였고 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야 첸 확산 대응 담당 보좌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리 가능한 모호성. 아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서랍 속의 문장처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관리 가능한 모호성.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합의.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을 무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로 봤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순간의 가능성들을 가능한 한 멀리 밀어내려는 긴 시간의 의지를 체계로 전환한 한 사회. 저녁에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창밖에 포토맥 강물이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흐름은 거꾸로 요동쳤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결정의 무게는 보통 회의실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나 진짜 결정은 밤에 쓰는 메모에서 태어나죠. 펜타곤 정책 보팅 회의에서 4가지 시나리오가 올라왔습니다. 압박기술 금융 외교 패키지, 부인 모든 정황을 의미 없다고 선언, 무긴 아무것도 하지 않음, 관리 모호성 속 운영 규칙 합의. 첫째는 관계를 부숩니다. 둘째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셋째는 사태를 방치합니다. 넷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조용할 때 노아 브래드쇼 부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은 보호계약이 아닙니다. 상호 억지의 합의입니다. 한국이 성장했다면 우리가 바꿀 건 무기가 아니라 룰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마야 첸이 제자리로 와 메모 한 장을 밀었습니다. 상단에 굵은 글씨. 보이지 않는 합의. 4줄로 요약된 운영 원칙 초안이었습니다. 공식 선언 금지. 한국은 핵 관련 어떠한 공식 선언도 하지 않는다. 선제 불사용 규범. 한국은 선제 핵 사용 혹은 그에 준하는 전략 사용을 하지 않는다. 위기 시 상호 검증. 지정 시나리오 발생 시 양측 관제 센서 로그를 공동 열람한다. 공급망 사이버 공동 억지 핵 대신
디지털 산업 공급망에서 상호 억지를 설계한다. 저는 메모를 손에 들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네 줄이 지도 위에 수많은 화살과 원을 대신할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밤 저는 제 보고서 초안의 표지를 바꿨습니다. 워싱턴 리포트 한국이 바꾼 세계의 룰. 그리고 첫 문장. 우리는 무기를 바꾸려 들지 말고 룰을 다시 써야 한다. 충돌은 그날 저녁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반대파는 말했죠. 룰은 약자의 무기다. 강자는 룰을 지키지 않는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자라면 우리가 먼저 지켜서 룰에 신뢰를 넣어야 합니다. 누군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지키지 않으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억지는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그걸 첫 번째로 알아야 하고요. 동시에 저는 주미 한국 측 연락 창구를 통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인물이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위기마다 어떤 데이터를 열람할지, 어느 선에서 멈출지 그 룰을 합의하길 원합니다. 선언은 없지만 절차는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절차. 저는 그 단어를 사랑합니다. 절차 없는 신뢰는 감정이고 절차가 있는 신뢰는 제도니까요. 그 즈음 반대편의 압박도 컸습니다. 확산 도미노를 어떻게 막을 건가? 마야가 답했습니다. 도미노는 모호성의 두께로 막습니다. 선언을 끌어내리면 줄줄이 선언이 나옵니다. 아무 말하지 않으면서 운용은 관리하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저는 그녀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결단이 침묵을 제도화하는 일이니까요. 펄하버에서 추가 로그가 도착했습니다. 해저에서 올라온 파형과 항행금지 타임스탬프, 인접 위성의 열 영상 로그. 저는 그 파일 위에 확정 금지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결론을 당겨 쓰지 않겠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파일이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의심의 합리성과 발화의 자제 사이에서 줄을 탈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 믿기 충분하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을 미루는 길. 그 줄타기를 룰이 해줄 수 있습니다. 마침내 NSC 심야회의에서 최종 문구가 정리됐습니다. 공개 발표는 없습니다. 내부 운영 지침만 있습니다. 분쟁 시나리오별 협력 절차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할지, 어떤 데이터가 먼저 열릴지, 어떤 표현을 쓰지 않을지까지. 저는 새벽이 트는 창가에 서서 그 문구들이 가진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종이이지만 동시에 브레이크 시스템이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 필요한 장치죠. 멈출 수 있어야 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측 연락관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무력하지 않기 위해 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핵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조가 전쟁을 멀리 밀어내도록 룰을 보강하는 것이겠지요. 서명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서명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메모 승인과 절차 발동 요건 합의의 조합. 코드네임은 문서 상단 우측에 작게 박혔습니다. 이 합의는 법률이 아니고 조약도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 순간에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떤 로그를 열람할지, 어떤 단어를 쓰지 않을지를 정한 문서입니다. 전쟁은 종종 오해에서 시작되고 오해는 종종 단어에서 시작되니까요. 합의 직후 워싱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언론은 다른 헤드라인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의 조명을 볼 때마다 그 불빛 뒤편에 누군가가 밤새 다듬어 올린 문장들의 힘을 떠올렸습니다. 발사 버튼보다 강한 것은 때로 문장입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지금은 여기까지 본다. 지금은 멈춘다. 저는 그것을 룰의 언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표지는 담백하게 워싱턴 리포트 한국이 바꾼 세계의 룰. 본문은 4개의 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극초음 속 활공체 요격 불가능 신화를 깨부수는 게 아니라
요격을 어렵게 만들어 버튼을 무겁게 하는 장치. 분산 지하 인프라 파괴를 어렵게 만들어 공격자의 계산에서 효과를 지우는 장치. AI 다층 요격 빠른 전장을 인간의 속도로 끌어내려 오판을 줄이는 장치. 모호성 전략 선언을 비워두어 확산의 도미노를 막는 장치. 그리고 마지막 장. 운영 규칙. 위기 경보 레벨 3 이상 시 양측 관제센터 실시간 코호트 팀 구성. 지정어 금지 리스트 운용 핵, 보복, 선제 등 특정 단어의 공표 제한. 상호 검증 절차 센서 항적 수중 음향 열전자전 로그의 동시 열람. 공급망 사이버 분야에서의 상호 억지 상호 치명적 취약점 방어를 위한 공동 레드팀.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짧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짧게 썼습니다. 긴 문장은 위기 때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고도 핵을 무력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은 그 구조가 전쟁을 멀리 밀어내도록 룰을 설계했다.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대등한 선택의 결과다. 서명을 끝내고 사무실 불을 끌 때 창밖의 워싱턴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남산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 출장 때 올라본 적이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도시가 전멸하듯 깨어나던 그 순간. 한국은 늘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억지는 선언이 아니라 생활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2번 다시 무력하지 않겠다는 개인적 집단적 기억이 기술과 제도로 연결된 것.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 보이지 않는 합의도 결국 같은 존중의 다른 이름이라 믿습니다. 퇴근길 포토맥 강변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마야였습니다. 끝났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룰이 생겼다는 건 이제부터 우리가 그 룰을 살리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룰은 종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절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확인해야 할 때 확인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합의는 빛을 볼 겁니다. 집 앞에 도착할 즈음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다. 그 문장은 제게도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세계관을 속이지 않았는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룰을 바꿨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대등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꿈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켜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보음은 곧 음악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경보를 멈춘 건 누군가의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적어내려간 절차의 문장들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조용한 혁명,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보이지 않는 합의를요.